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킹 알파에서 설날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거 날짜는 2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일간의 무료 체험 그 다음에 15% 할인 혜택 그래서 254달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1년 동안 그래서 20달러 정도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래도 좀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알파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천 종목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또 수익도 날 수 있는데 오늘 75불 정도 할인해서 연간으로 424불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 오시면 요 링크란이 있죠. 그래서 이거 옆에 거 누르시면 이렇게 뜨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아니면 뭐 알파픽 이런 것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뜨죠. 자, 그로 인해서 이걸 한글로 변환해서 보시고 여기다가 클레임을 하시게 되면은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한 제 메인 페이지 오셔서 요 돋보기란에다 이렇게 싱킹 알파로 치시게 되면은 싱킹 알파 사용법이라든지 템백을 찾는 법 해가지고 다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저거를 작동하는 법들 저거 이런 것들 하나 있으시면 아무래도 미국 주식 하실 때 가장 좀 유용하게 쓰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요 두 개 차트를 먼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조비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하고 조비하고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이거 완전히 다르죠. 섹터가. 여기는 양자 섹터고 여기는 UAM, 도심이 이착륙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EV톨이니까 완전히 다른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월 11일자 있죠. 10월 10일자 똑같이 고점입니다. 똑같이 고점에다가 거기서부터 N자로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똑같이 N자로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똑같은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실적이 나와서 꺾인 게 아니죠. 같이 일단 투매가 나와서 셋오프가 나옴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펀더멘탈에서 하락된 게 아니라 시세 사람들의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 즉 말해서 투심에 의해서 거기다가 던져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지. 이거 자체가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하게 하락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적이 나와가지고 펀더멘탈 하락됐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이거는 실적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심이 하락됐을 때 어떻게 바닥을 잡느냐, 어디가 일단은 바닥권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서 장부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거기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기업이 있죠. 적자 기업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은 힘들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일부 익절이 필요한 거다. 저렇게 말씀드리고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2불대에서 좀 많이 올라 20불 때는 익절.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바닥이 어디권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특별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이 들어갈 자리인지 무조건 많이 빠졌다 해서 들어갈 때인지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고 어떤 식으로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 청산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자, 그것을 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마음가짐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밸런스시트를 보게 되면 이거는 대차대조표죠. 자, 대차대조표의 구성 요소는 에셋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이 있다. 자산에는 그다음 부채가 있다. 데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에코티 내 자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계 등식이 자산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반드시 회계 등식으로서 성립이 대차대조가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옆에 게 다 맞아 들어야지 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야지 여기 회계 공식이 된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중 기본인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그렇다면 가고 있는 부채 말고 자산 말고 자,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자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왼쪽에 있는 게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요걸 갖고 자본을 갖다 운용하는 거고 내가 일단 데트 이런 것들은 자본을 갖다가 부채로 빌려오고 내 돈을 태우는 거겠죠. 그래서 내 돈을 태우고 남의 돈을 빌려와가지고 자본을 조달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자산을 운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와가지고 얼마만큼 일단 뭐 현금도 가지고 있고 뭐 냉장고도 사고 땅도 사고 공장도 사고 하겠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컴퓨터도 많이 사고 이렇게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운용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요걸 구해서 청산했을 때, 자, 회사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했을 때 주주들한테 돈 주고 나서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가치가 되느냐.
청산할 수 있는 가치는 얼마 달러 정도에 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만 구해보면은 지금 이제 이 정도는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불이다. 저 정도 일단 지금 아무래도 지금 다른 구주주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금이 한 주당에 10불 주면서 회사가 청산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10불이면 이 정도 가격에 밑으로 온다면 우리가 담아가야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산 가치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자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대비해서 청산했을 때 그 다 하고 나서도 이 정도 돈이면은 지금 주가가 그 밑으로 빠지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 자,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공식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자산은 지금 이제 라이어빌리티 있죠. 부채 플러스 지금 이제 에쿼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자산이다. 요거는 자금을 운용하는 데고 이건 조달하는 데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자산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4319348 이제 공이 3개 붙었으니까 43억 달러. 자, 그 다음에 또 부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부채는 2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죠.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토탈 에쿼티가 나온다는 겁니다. 토탈 스타홀더스 에쿼티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이니까 자산에다가 부채를 빼준다는 개념이겠죠. 여기다가 지금 이제 요렇게 되고 있죠. 자산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걸 구하려고 하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부채를 빼주게 되면 이거는 라이어빌리티는 부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됐다고. 자, 그러니까 요걸 빼주게 되면은 지금 요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빼주게 되면 요 가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회계가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4319죠. 4319 지금 목적에서 348이죠. 348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031549입니다. 2031549죠. 549를 빼주게 되면은 요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2287,799, 2287,799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회계 등식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적으로 지금 나온 것이 에쿼티,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이 에쿼티니까 지금 이제 요거죠. 그래서 지금 자본 계정이 나왔다. 그래서 자본을 우리가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토탈 에쿼티는 구했습니다. 즉 말해서 자본 계좌는 알고 있고 자본을 알았으면 요걸 갖다가 주식수로 나눠줘야만이 한 주당의 청산 가치가 나오겠죠. 이 금액을 갖다가. 그렇다면 한 주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주식수.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제 0.1 커먼 스탁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보통주를 말하고 있고 0.0001 요거는 일단은 파밸류 액면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니까 그 종이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우리가 캐시를 메꿔 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억 주 정도가 일단 발행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 1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주. 자, 10억 주가 발행된다고 승인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즈오브니까 뭐 딱 잘랐을 때입니다. 9월 30일자 있죠. 2025년도 9월 30일자로 잘랐을 때 밖에 나와 있는 주식수는 이렇게 3억 2억 5천만 주가 나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걸 갖다가 요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은 한 주당에 얼마만큼의 청산 가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2287입니다. 2287 지금 이제 799죠. 799에다가 요거에다가 공이 3개가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거기다 옆에도 있는 겁니다. 이거 위에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3억 2,500만 주 정도 되고 있죠. 308,961이죠. 그렇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장부 가치는 7달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7달러가 현재 목록에서 자기가 청산했을 때 우리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7달러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장부 가치보다 더 적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4728, 4배수 정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4배수 정도 주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싱킹 알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싱킹 알파 들어오셔서 자, 여기 일단 파이낸셜 분야 있죠. 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밸런스시다. 아까 우리가 봤던 밸런스도 있죠. 그래서 쭉 내려주게 되면은 거기에 나왔던 거가 있습니다. 그게 북밸류 있죠. 북밸류 아까 보셨던 것이 요겁니다.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요거죠. 6.99달러 거의 7달러 되고 있죠. 북밸류 per share. 그래서 장부 가치를 갖다가 주식수로 나눈 거다.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7불 정도 나오고 있고 여기는 6.99 정도 약간 늘리게 나쁘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주식수를 갖다가 어떻게
길게 하느냐, 앞에 걸 땡겨냐, 뒤에 걸 땡겨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해서 7불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 우리가 계산했고, 그래서 이렇게 7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7불 나온 이유가 여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적정 주가는 PER이 있고, PBR이 있고, PSR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PER이죠. PE 레이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닝이니까 이익이 나야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PSR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매출하고 관련되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해보려고 하는 것은 PER이다. 이렇게 PB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북밸류 아까 보셨던 장부같이 그 이야기를 이때까지 했던 겁니다. 이것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아까 BPS 있죠. 주당이 이제 장부같이 그거 아까 7불 정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봤고, 자, 거기다가 몇 배수를 주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수 자체를 본다면 포월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18인데 섹터 평균이 4.32 정도 되고 있죠. 그럼 4.32 배수를 여기다가 곱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7불에다가 곱하기 지금 이제 4.32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게 적정 주가가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그거 한번 곱해보면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7불에다가 곱하기 지금 4.32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제 30불 정도가 적정 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불 밑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의 장부 가치는 나오니까. 물론 4배수 정도 줬는데, 뭐 3배수도 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줄 수 있겠지만, 섹터 평균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렇다면 30불 정도 밑으로 간다면은 주가를 담아갈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안정장치를 생각해서 주가가 패닉셀 낼 때 있죠. 지금 이야기하면서 패닉셀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뭐 다른 것들, 이런 것들, 어닝이 쇼크가 받아서 내려왔다면 털고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가 다 내려갔을 때, 자, 그럴 때 담아갈 때 어떻게 담아가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0불대로 우리가 담아갈 수가 있다. 그 밑에 빠지면 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래서 30불대였죠. 그래서 30불대 밑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때 지금 35불대까지 갔고 이게 저점에서 본다면 이게 요때죠. 저 어제장에서 가장 낮았던 가격대가 자, 로가 31불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주가가 패닉이 나왔을 때는 잡아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PBR을 구해보시고 적정 주가를 구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기업이죠.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냐?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죠. 보통 보면 이렇게 패닉색 됐을 때 요걸 갖다 어떤 식으로 또 보냐 했을 때는 위클리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몹속에서 먼슬리로 보셔도 되는데 자, 많이 빠졌던 때 있죠. 그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질 때 조정받았을 때 보통 한 67% 정도 나왔다.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점 대비해서 빠졌을 때 있죠. 그 빠졌을 때 보니까 한 70% 그러니까 67% 70% 정도 빠지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진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한 63%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빠지면은 좀 많이 빠졌던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35불대라든지 요럴 때서는 조그만 반등이 나왔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봉에서 20주선, 200주선을 일단 어느 정도 지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서 바로 그렇다면 급반등이 나오냐. 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과 기간 조정이 또 걸린다. 조정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일단 많이 빠졌을 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인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고 나서야 기간이 조정이 있다는 겁니다. 기간 조정이 많이 있죠. 즉 말해서 한 몇 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그걸 갖다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보통 분들은 더 잘 못 견뎌내고 털고 나가버리죠. 그런데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빠지고 난 후에도 본다면은 기간 조정이 처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지금 기간 조정 자체가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여기는 더 많이 걸렸죠. 자, 그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금 주가가 반등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옆에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기회가 얼마든지 또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건 투심이 해본 때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오늘 장에서 말씀드렸던 대차대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자 섹터가 자기가 보기에 확실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세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패닉색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하실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